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 내가 푼 그대로, 내가 1분 정도 재고서, 시간을 촉박하게 두고서, 내가 너네보다 영어 능력이 좀 더 좋을 테니까, 그렇게 촉박하게 두고서 푼 그 실전 느낌, 그대로를 보여줄 테니까 잘 쫓아오면 될 것 같아. 됐지? 수능은 주제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 삽입 제외하고는 주제 파악하는 게 수능 영어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너 번역가 만들려고 수능 영어 보는 게 아니라 대학교 가서 교과서 전공 불문하고 교과서가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로 된 교과서를 읽고 핵심 내용을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게 수능 영어의 본질이기 때문에 순서 삽입을 제외하고는 핵심 내용을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고 늘 주제가 뭔지 고민하면서 읽어줘야 돼. 됐죠? 자, 밑줄의 밑추로는 요거 읽어서 정답 나오는 거 아니지? 너의 자기 가치를 퍼포먼스를 올리는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퍼포먼스가 올라가면은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퍼포먼스가 떨어지면은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요렇게 하는 것은 너를 외부 요인의 변덕 속에 있게 만든대.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따라서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퍼포먼스의 오르락 내리락에 따라서 자기 가치를 규정 짓는 것은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these 이런 거 잘 봐줘야 돼. these 이런 거 잘 봐줘야 돼. 앞에 내용 무조건 땡겨와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됐지? 랜덤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읽고서 무슨 생각을 난 했냐면 외부 요인에 따라서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 게 좋지 않다. 됐죠? 자, 비교는 illusion, 착각. 밑에 나와 있잖아. 그치? 착각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과 비교하면서 자기 가치를 평가하면 안 돼. 됐죠? 착각에 빠지기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예시도 다 그 얘기 할 거야. 외부 요인과 비교하여 자기 가치를 평가하면 좋지 못해. 요 얘기 할 수밖에 없다고. 자, 아마도, 너는 생각해. 너가 퍼포먼스 좋다고. 특정 등반. 그러니까 등반에 있어서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하면, 자, and가 있으면은 A하고 B 있으면은 이해되는 쉬운 거. 이해하기 쉬운 하나 잡고 가라고. 왜냐하면 너의 파트너가 등반을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됐지? 뭔 말인지 알았죠? 등반하는 거 아주 그러니까 비교해서 퍼포먼스가 좋은 거야. 그치? 외부 요인과 타인이라는 외부 요인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거야. 됐지? 자, 너는 생각해. 이것이 오직 약간 어렵다고. 그리고 결론 지어. 너가 잘하고 있다고. 왜냐면 비교를 통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잘하니까. 외부 요인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 평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는 자, 너는 그냥 더 나을 게 없대. 보통보다 더 나을 건 없다는 거야. 뛰어난 게 아니라고. 됐지? 착각한 거지, 착각. 괜찮죠? 요거랑 연결져서 읽으면 돼. 그러니까 외부 요인과 비교해서 자기 가치를 평가하면은 착각에 빠진다. 이게 주제인 거야. 주제 다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예시가 또 나열돼. 자, 또는 자, 예시 나열 공통점에 주목하자고. 예시가 나열되면 어디에 주목해? 공통점에. 자, 너의 파트너가 뭔가 이제 탑이래, 탑. 자, 너는 약하다고 느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낀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는 아주 강한 퍼포먼스라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엄청 잘해. 그래서 나 못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외부 요인과 비교해서 자기 가치 평가하면은 착각에 빠져. 잘못된 생각에 빠진다고. 계속
눌러가면서 읽어줘야 돼. 자, 뭔 말인지 알았죠? 자, 환경적인 요인이 연관성이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어. 자, 아마도 너는 너의 하루의 목적을 달성했을 거야. 완수했을 거야. 특히 호의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요인 때문에 퍼포먼스가 외부 요인이 좋아서 퍼포먼스가 좋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외부 요인과 비교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 그럼 착각에 빠진다고. 낮은 습도와 같은. 자, 그런데 그때 실제로 너는 특히 잘 올라간 것은 아니야. 괜찮지? 이해되는 의미 덩어리에 집중해. 이 글의 주제 뭐야? 외부 요인과 비교해서 자기 가치 평가하면 착각에 빠진다. 요거 까먹으면 안 돼. 퍼포먼스는 뭐야? 비교를 통해 혹은 상대적인 성과를 얘기하는 거야. 자, 만약에 상대적인 성과, 비교를 통해서 나 잘하는구나. 비교를 통해서 나 못하는구나. 요거 있잖아. 상대적 성과가 너의 자기 가치를 올린다면은 됐죠? 그럼 뭐야? 착각이다. 요거 들어가면 돼. 착각. 됐지? 자, 매력적인 오답은 1번 잘못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성장했어에 관한 이제 느낌, 인식 있잖아. 나 성장했어. 그것은 다르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같은 성취에도 사람마다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다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죠? 요거를 잘못 번역해서 그 상대성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야. 비교 요 느낌으로 잘못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같은 성취에도 성장에 관한 느낌 있잖아. 인식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같은 성취에도 사람마다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다르다. 요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자, 착각이랑 가장 근접한 게 뭐야? 너의 성취에 있어서 너가 받아들이는 자부심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착각이죠. 3번 정답 후보가 되는 거야. 됐죠? 나머지는 뭐 볼 게 없어. 뭐 물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안 돼, 안 돼. 정답 후보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풀었지만 시간 관계상 자, 2번 가볼게요. 자, 정보와 의미는 명백히 같은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정보와 의미는 다른 거야. 정보는 뭐야? 잘못 해석된 미안해.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해. refer to가 의미하다 말하다. 5호 있잖아. 등위 접속사. 이해되는 하나만 붙잡고 가라고. 됐죠? 자, 특정 상황에서의 그 확률이 쉽게 측정될 수 있는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 그치? 어쨌든 해석되지 않는 데이터가 정보인 거야. 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자. 의미는 해석이야. 해석. 데이터 해석. 됐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보는 해석되지 않은 거고 의미가 이제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including은 다 이제 예시야. 예시. 쭉 스키밍하면서 속독하면 돼. 자, 이것은 앞에 내용 땡겨와서 읽어주면 돼. 자, 이것은 모든 유형의 정보에 다 해당된다는 거야. 알람 시그널에서 섬세한 진술에 이르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정보는 이제 해석해줘야 돼. 그치? 정보는 해석해야 된다. 정보는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시니까 쭉 스키밍 했어. 나는 스키밍. 그 다음에 결과 해석하는 거. 해석은 핵심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의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야 돼. 1번 가주면 돼. 됐죠? 이 과정이 내가 봤을 때 30초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수업 시간에 하는 토론에 관련된 글이야.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토론의 목적은 너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거래.
그러니까 토론하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수동적인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힘줘서 읽어야 돼. 왜? not a 법비잖아. B다 A가 아니라. 괜찮죠? 괜찮지? 그러니까 토론하는 이유는 뭐야?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 좀 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에서의 이 강조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 거기에 이제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토론에서 뭘 강조하냐면, 야, 학생들아, 좀 생각 좀 해. 반응해, 대답 좀 해. 뭐 요거. 자, 요런 것들은 important 나왔어. 중요한 지적 활동이래. 그러니까 생각하고 reacting하고 responding 하는 거 지적인 활동, 중요한 지적 활동이래. 배우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너는 발견하고 너의 의견을 막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래. 됐죠? 자, 근데 이제 새로운 정보 나와. 새로운 정보에 좀 주목해줘야 돼. 라이팅은 매우 가치 있는 도구라는 거야. 이 과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됐죠? 괜찮죠? 자, 그러니까 뭐 these라든지 important라든지 invaluable, valuable도 가치 있는 건 중요한 건데 invaluable이야. 됐죠? 그러니까 토론할 때 라이팅 해라. 야, 토론할 때 라이팅 해라. 괜찮지? 그래서 나도 막 스키밍 했어. 여기부터는 토론할 때 라이팅 해라. 그 다음에 보니까 번 나왔잖아. 라이팅 나왔네. 그치? 토론에서 노트 테이킹 하는 것은 자, 나돈니 버돌수에서 뒤에 주목해. 중요하다는 거야. 노트 테이킹 도움을 준대. 너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이제 긴밀한 민첩한 상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노트 테이킹 끝. 됐지? 자, 그러니까 토론에서 노트 테이킹 하라는 거지. 라이팅 하라는 거야. 토론에서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노트 테이킹, 라이팅 중요성. 됐죠? 자, 얘가 의미도 있고 중요성도 있고 둘 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라이팅도 나왔고 적극적인 토론 다 나왔으니까 3번이 그냥 빼박이죠. 그쵸?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음식에 관련된 글인가 보네. 토픽이 음식인가 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음식은 필수적이다. important, essential, critical, vital 뭐 이런 거 잘 읽어줘야죠. 음식은 필수적이야. 인간 사는데. 그쵸? 음식 반복되고 있으니까 소재. 자, 음식은 토대야. 모든이 아니 몇 가지 주요한 산업의 기반이라는 거야. 많은 국가에서 발견되는 전 세계 주변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치에서는 예시니까 쭉 스키밍하고. 됐지? 자, 음식과 관련된 산업들의 초점. 음식과 관련된 산업들은 어디에 집중했냐? 음식 생산하고 preservation 보존하고 분배하는 거, 보급하는 거. 자, 근데 봐봐. 자,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자, 이 현상은 변화했다는 거야. 음식은 단순히 삶의 필수품 그 이상이 되어버렸다. 이제 레스토랑 쭉 나오고 이제 문화를 얘기하고 있어. 음식품이 아니라 음식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 그 이상 문화를 만든다. 뭐 요 느낌 가지면 되거든. 자, 그래서 정답을 쭉 보면은 단순히 이제 필수적인 것을 넘어서, 그치? 필수적인 것을 넘어서 음식 문화의 부흥, 상승, 대두 2번 가주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요 그대로 출제자도 여기 구간 보고서 선지 구성한 거야. 단지 a life necessity 그 이상이 된다고.
여기도 봐봐. 단지 요거 이상이라고 넘어서는 거라고. 빈칸 한번 주제 한번 잡아보자. 주제. 빈칸의 기준은 주제야. 주제 잡는 거. 인간의 심리학과 교육 공동체는 지금 반대하고 있어. 티칭이라고 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됐죠? 뭐 할 때? 동물에게서 일어나는 사회적 학습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동물이 뭔가 사회적으로 학습을 할 때 이거 티칭이라고 부르는 거 반대하고 있대. 어쨌든 티칭이 소재인 거야. 동물의 티칭. 됐죠? 동물의 티칭. 자, 왜냐하면 티칭이라는 것은 빈칸의 수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됐죠? 자, 어쨌든 티칭이 뭔데? 요거 찾으면 돼. 동물의 티칭은 어떤 특성이 있는데? 자, 동물 인식 그룹, 인지 그룹 안에서 움직임이 있대. 말하려는 움직임이 있대. 동물도 실제로는 서로를 가르친다. 동물도 이제 티칭을 한다. 됐죠? 자, 티칭이 뭔데? 동물 티칭이 뭔데? 그거 찾으면 되는 거야. 주제 찾으면 되는 거라고. 자, 근데 학생들이 아마 여기서 이제 의미 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여기 예시가 나열돼. 됐지? 예시가 나열되면은 이해 가능한 거에 집중해. 어차피 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티칭이 뭘까? 티칭이 뭘까? 킬러 돌고래는 또한 같은 물개 사냥 기술을 반복한대. 되풀이한대. 그들의 새끼 앞에서 막 보여준다는 거야. 물개를 심지어 죽이지도 않고. 자, 그리고 그것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든대. 왜 그들이 반복적으로 물개를 잡고 풀어주는 걸까? 만약 그들이 그 물개를 먹기로 계획 세운 것이 아니라면, 됐죠? 그러니까 티칭은 뭐야? 계획하는 거라는 거야. 계획. 동물의 티칭 이제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거야. 됐지? 티칭은 뭔데? 이제 계획하는 거야. 계획.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티칭이야. 자, 그다음 가볼게요. considering. 그들이 쓰는 에너지의 양을 고려하면은 need to 나왔어. 요 표현. 좋은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이유가 티칭이야. 그러니까 티칭은 뭐냐면 계획하고서 하는 거고 이유가 있는 거야. 됐죠? 이유. 근거가 있고 한 거야. 근거. 이유 근거. 그래서 정답선지 가보면은 편안한 거 아니고 용기 아니고 좌절 아니고 발명 아니고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 이게 계획하고 이유도 있는 거. 그러니까 왜 킬러 고래가 물개를 잡았다가 풀어주는가? 만약 그것이 그들이 킬러 고래가 그 물개를 먹으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했겠는가? 실제로는 뭐야? 계획하고 했다는 거지. 그치? 계획하고. 그러니까 티칭은 뭐야?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티칭은 가르쳐 주려는 이유를 갖고 하는 행동인 거야. 동물의 티칭은. 자, 6번 가볼게요. 6번. 자, 이것도 한번 주제 한번 찾아보자. 학생들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자. 자, 작가가 반복되고 있고 작가에 관해서 무슨 얘기하려는 걸까? 작가는 우리에게 인상을 준다. 어떤 인상? 자, 작가들이 그 등장인물의 얼굴을 설명한다라는 인상, 막 묘사한다라는 인상을 준대. 그런데 그때 실제로는 단순히 채워 넣을 수 있는 너에게 채워 넣을 수 있는 윤곽만을 제시하는 거래. 그러니까 작가 하면은 막 묘사한다고 생각하잖아. 실제로는 뭐야? 윤곽 개요만을 제시한다고. 그 다음에 쭉 읽었을 때 이야기 속 등장인물 얘기하는 거구나. 등장인물. 우리는 알고 있어. 그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큰 이빨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 큰 이빨. 자, 이분 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지 않아. 마치 얼굴이 나와 있잖아. 이가 있는 공백이라고. 그러니까 막 얼굴을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 큰 이빨만 생각하진 않아. 이렇게 뭐 얼굴이 있는데 이빨만 좀 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독자는 공백을 메우는 거야. 그치? 작가는 윤곽만 제시하고 독자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빨 큰 공백을 메우는 거지. 괜찮죠? 그 다음에 쭉 의미 파악 안 돼. 그러면은 작가는 뭔가 윤곽만 제시하고 독자는 이제 그 공백을 메우는 거야. 공백 메우는 거. 됐지? 그거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예시가 또 나열된단 말이야. 공통점에 주목해봐. 자, 이 사람이 새로운 캐릭터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자, 그 새로운 캐릭터는 외모를 갖고 있어. 어떤 외모인데,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면 가지고 있다. 이런 얼굴일 거다라고 그 기대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 됐지? 그러니까 막 젊은 사람 떠올린다는 거지, 우리가. 젊은 사람. 너는 느껴. 마치 뭐야? 너가 그 사람 얼굴 다 본 거야. 그치? 완성, 공백 메우는 거야. 공백 메워. 공백 메우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공백 메우기. 자, 그 다음 봐볼게. 그의 개성의 핵심적인 특성. 개성이 아니라 공백 메우는 거야. 형태 공백을 메운다고. 큰 이빨만 얘기했는데 얼굴을 다 그려서 우리는 메운다고, 공백을. 됐지? 그의 행동에 관해서 정확한 세부사항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모습에 대해서 묘사할 때, 외모에 대해서 묘사할 때 우리가 공백을 메운다는 거야.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들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백을 메워서 완결된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이가 가질 법한 외모 하니까 막 젊은 사람의 모습을 다 눈, 코, 입 이렇게, 머리도 뭐 요즘 유행하는 머리로 상상을 막 해서 공백을 메운다는 거지. 여기도 뭐야? 큰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공백을 메우는 거고, 이빨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얼굴에 눈 있고 코 있고 큰 이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공백을 메우는 거야. 됐죠? 근데 어떤 한 단어는 뭐 지리학이 연상이 되는데, 됐죠? 웨어라는 단어. 자, 지리학은 전제로부터 출발했어. 자, 지리학은 중요하대. 뭐가 중요하냐? 어떤 것이 일어난 장소가 중요하대. 지구 표면상에 어떤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거야. 지구 표면에,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장소를 강조하는 거지. 지리학은 장소. 제 핵심은 단순히 그 장소 질문은 아니야. 핵심 질문은 장소 질문은 아니야. 그러나 핵심 질문들은 왜 거기인지, 그래서 뭔지의 질문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 요런 질문에 도달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배열, 변수, 그다음에 상호작용, 공간적인 배치, 변화, 공간의 상호 연결성을 진지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 가려면 일단 웨어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됐죠? 심지어 가장 단순한 매일매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공간상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웨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도 웨어가 들어가면 돼. 장소에 대한 인식 없이는 어렵다. 됐죠? 이성에 입각한 비즈니스, 정책 판단, 그 다음에 사건을 이해하고 지구상의 삶을 만드는 기본적인 힘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간과 장소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 지구 표면에 어떻게 현상이 배열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거고, 왜 문화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지 장소 관련 없고, 언제 지구 천연 자원이 고갈된 장소 관련 없고, 지구상의 어떤 장소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손상돼. 이게 장소긴 하지만 요게 아니지, 요게. 그치?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영토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괜찮죠? 자, 8번 가보자고. 8번. 8번. 그러나 귀여운 아름다운 디자인은 또한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단점 얘기하고 앞엔 장점 얘기해야 돼. 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강한 본능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뭐에 관심이 있어? 귀엽게 보이고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 그치? 그리고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접근하고 소유하고픈 욕망을 갖고 있대. 그러나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두 가지 다른 모티베이션을 이끌어낸대. 됐죠? 자, 귀여운 제품.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거야. 두 가지가 나올 거야. 귀여운 제품이나 포장 디자인은 nurturing motivation을 이끌어낸다. nurturing motivation이 뭔데? 부연 설명. 열망인데, 제품을 케어하고 싶고 보관하고 싶은 욕망. 뭔가 보호 본능이구나. 보호 본능. 뭐 이런 느낌 가지면은 될 것 같은데 너네 입장에서는. 됐죠? 괜찮죠? 자, 그다음 가볼게요. 자, 아름다운 제품이나 패키지 디자인은 자기를 표현하는 모티베이션을 이끌어낸다. 한 사람 자신을 타인에게 표현하고픈 욕망이래. 제품 소유를 통해서. 그럼 플러스야. 플러스 지금. 자, 볼게. 자, 특정한 종류의 귀여운 제품은 연관되는데 섬세함이 부족해, 진지함이 부족해, 마이너스니까 4번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